그러니까 인구의 50% 이상이 청년층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아까 말씀 2억이 넘는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청년층이라는 거예요. 베트남도 굉장히 네. 그 평균 연령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아버지들이 더 많잖아요. 아이들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으니까 네. 했으니까.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면은 할아버지 찾기가 힘들어요. 나이 든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 다 애들이고 어디 가나 다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아이고 청년만 많으면 뭐하냐, 뭐 직장도 있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다 IT. 네. 누구나 다 뭐에 손에 뭘 들고 있느냐면 네,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도네시아에는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서 대표님들 꼭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꼭 방송하기를 담당 드리는데 웬만하면 100만 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100만 정도는 돼요. 인구가 많아서. 네. 그냥 좋아요가 100만이에요. 네네네. 네. 근데 인도네시아 말을 할 줄 알면 거의 1000만까지 간대요. 네, 한국 사람. 네네. 근데 영어만 잘해도 100만은 무조건 넘고. 네네. 그냥 한국말로 쏠랑쏠랑 해도 네. 10만은 간다는 거야. 네네. 예, 그 정도로 IT 인프라가 엄청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다 삼성 갤럭시 폰 쫙 보급돼 있고, 네. 거기다가 지금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건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청년층이 50% 이상인데 그 사람들 손에 다 뭐 들려 있다? 스마트폰 들려 있고 유튜브네 뭐네 페이스북이네 이런 거 다 잘 돼 있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그 인프라가 엄청나게 그 자체가 인프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업체들 중에서 뭐 딩고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 그 네이버 뭐 이런 업체들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왜? 인구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뭐 2억 넘는 사람 중에서 뭐 대부분이 할아버지고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 파급력이 엄청난 거야. 그래서 광고 효과도 당연히 네. 엄청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이게 IT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없이 옛날 어떤 우리가 90년대처럼 뭐 제조업 기반으로 산업을 우리가 편성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를 굳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틀리다는 거죠. 물론 산업 기반을 제조업 기반으로 봐도 인도네시아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아요. 예. 석유를 가장 많이 매장하고 있고 또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인구가 아세안 국가 중 6개국, 그죠? 뭐 태국, 뭐 베트남, 그리고 뭐 또 싱가포르도 있고 말레이시아, 그 어디죠? 라오스 뭐 다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있어요. 예. 네. 그 국가들 중에서 인구를 가장 많고 군사력이 가장 세요. 말레이시아가 지금 5천만에서 6천만밖에 안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2억 정도 되니까 우리가 소위 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한국하고 일본 같은 사이거든요. 네네. 근데 인도네시아 인구가 그렇게 많으니까 영토도 크고 실제로 국력에 있어서 뭐 경제력은 말레이시아가 뭐 인당 경제 성장 인당 국민소득이 높다 그러는데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사실은 관심 있게 안 보니까 그렇죠. 뭐 인도네시아가 그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겠거니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구 그리고 청년 비율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수도의 인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수도가 인구도 왜 중요하냐면 이 도시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이게 만약에 그냥 같은 2억인데 뭐 어디 뭐 그냥 섬에 가 있고 하나도 집중돼 있지 않고 또 도시생활 하지 않고 이러면은 이거 다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글로벌화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화는 도시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화가 돼야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경제적 수요가 생기고 또 경제적 수요 중에서 IT 수요 이런 것들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들어가서 뭔가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도시화가 안 돼 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는데 인도네시아는 어마어마한 도시화가 돼 있어요. 네네. 예. 거기다가 지금 제2의 도시까지 수도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엄청난 인프라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인도네시아가 이 명분적으로 이 정치적 명분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인도네시아가 원래 우리 여러분들 이게 제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건데 우리가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제1세계는 뭐냐면 미국을 대표로 얘기하는 서구 유럽이에요. 네. 말하자면 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 뭐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네. 그러면 제2세력은 당연히 공산주의죠. 소련 뭐 이렇게 이런 나라들. 소련을 중심한 위성 국가들이죠. 그러면 3세력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을 필두로 해서 야 우리는 동산주의고 뭐고 다 알고 제3세력으로 시켜줘. 난 싫어. 그 중국도 원래 동산주의인데 근데 중국이 제3세계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지금은 공산주의지만 그러면서 어떤 나라한테 의존을 했냐면 인도네시아에 의존을 했어요. 네. 그 인도네시아가 거기서 가장 깃발을 크게 들었어요. 1960년대에는 한국이 인도네시아보다 당연히 못 살았고 일본도 인도네시아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근데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인 것은 뭐 물론 뭐 나중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훨씬 더 앞서 나갔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1960년대 50년대 때는 제3세계 국가의 리더였어요. 그 대표적인 대통령 이름이 뭐냐? 수카르노. 우리가 말 들었던 수카르노 국제공화. 그 수카르노 대통령이 한번 여러분 구글 한번 찾아보세요. 참 잘생겼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독립운동하다가 이제 초대 대통령 된 것처럼 수카르노 대통령도 독립운동하다가 네.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됐죠. 그 제3세계 어떤 리더격으로. 그래서 우리가 반둥회의라고 있잖아요. 반둥회의. 네. 그 반둥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반둥에서 우리가 제3세계 회의를 열고 중국도 거기 참여하고 그럴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1960년대는 한국은 족족도 없는 나라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아주 빈국이었죠. 근데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전 세계 국가를 이렇게 모으는 나라였어요. 네네. 야, 이리 와서 이렇게 우리 제3세계 하자. 왜? 석유 많지, 자원 많지, 그리고 쌀 같은 거 생산성 많지, 먹고 살만 하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인도네시아 인구 많지. 아주 그냥 뭐 부국까지는 아니래도 영향력이 대단한 나라였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인도네시아는 지금도요 정치적인 빚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한테 뭐 도움을 받았다든지, 우리도 지금 일본하고 막 싸우잖아요. 네네. 뭐 청구권이 뭐니 뭐 네네. 이런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하고도 뭐 식민지네 뭐 네덜란드하고도 이미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청산이 됐고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한테 뭐 빚짓는 것도 없고 아주 그냥 독립적인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서 봤을 때 느낀 거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되게 점잖아. 뭐 보통 우리가 저도 막 아까 말씀드린 섬나라는 뭐 편협하게 그러는데 말이 없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래서 그 이유가 인도네시아 사람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되게 양반으로 생각해. 네. 우리는 뭐 어디 누구 밑에서 뭐 식민 누구 뭐 서버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한국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우리도 보통 500년 조선 왕조 이것 때문에 다 양반이잖아요. 네. 어느 뭐 무슨 뭐냐 이렇게 뭐 성씨가 어디냐 이런 것처럼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해요. 네네. 태국도 물론 강하고 뭐 베트남도 강하다고 하지만 인도네시아만 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또 뭐가 여기 다 추가될 게 뭐냐면 이슬람에도 맹주야. 그러니까 다 이슬람, 우리 이제 그 베트남은 물론 이슬람이 아니고 태국도 이슬람이 아닌데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입니다만은 인구도 많고 또 여기 순위파의 또 이 메이저 종주국이란 말이에요. 동남아시아에서 자기네들이 이슬람을 국가를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뭔가를 대표하는 게 많죠. 제3세계 국가도 대표하지, 인도네시아 그 이슬람도 대표하지.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 국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타네요. 네. 그 나라들에 있어서 본인이 약간 형님격이다. 네. 이 문화적인 어떤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까지 이게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니라 야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지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야. 왜? 우리는 그만큼 역량이 되니까. 인구도 자기들이 알고 있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막 보르네오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살림이 무궁무진합니다. 나무 지금 전 세계 뭐 나무 생산량 다 인도네시아가 있고 대한민국 그 가구 보르네오 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코린도라고 있어요. 네? 코린도 그룹 인도네시아 최고의 한인 그 나무 기업이죠. 나무에 석유에 마두라 유전 이게 또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석유에 나무에 이 자원은 물론이고 그냥 인구에 청년 비율에 거기다가 이슬람 국가의 대표격에 제3세계를 이끌었던 1960년대 그 여력에 그리고 이 모든 아세안 6개국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 세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유념해 두고 봐야 되고 또 가장 한국 사람하고 또 맞는 것은 뭐냐면 일본에 대한 반감이 똑같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절대로 들어가서 뭐 사기를 친다든지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 서 대표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어떤 콘텐츠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는 정말 유념해 봐야 됩니다.
예, 너무나 좋은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조회가 몇 개? 100만 개. 우리 100만 개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현지에 가서, 거기 우리 딩고 대표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술도 한잔 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저한테 꼭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현지에 있는 우리 학교 뭐 동문 선배님들 이런 분들이, 야, 빨리 인도네시아 말 배워라. 왜? 인도네시아 말로 방송하면, 응? 금방 좋아. 엄청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말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 말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면 6개월이면 일상 용어가 가능합니다. 상당히 빨리 배울 수 있는 나라. 근데 물론 또 깊이 하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린대요. 네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왜 정봉장이 인도네시아 얘기를 왜 하나? 라고 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떠세요? 상당히 일리가 좀 포텐셜이 있는 나라로 그렇죠? 이제, 많이 예, 느껴지네요. 느껴지죠? 네. 오늘 제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이지만 한번 우리가 오늘 좀 생뚱맞지만 네. 인도네시아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가지고 오늘 하루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